대한민국 K9 자주포의 실전 경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양측에서 K9 바지라와 PCL-181로 서로를 겨냥하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K9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PCL-181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K9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라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주력 자주포를 확실히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인도의 주력 자주포인 K9 바지라가 10대 한국 생산, 90대 인도 현지 생산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FCS와 보관, 통신 시스템, 환경 제어 및 MBC 보호 시스템 등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면서 국내 K9과는 스펙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우선 바지라의 외형적인 특징은 전장 12m, 전폭 3.5m, 전고 3.2m로 큰 차이가 없지만 중량은 50톤으로 국내 K9보다 약 3톤가량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국토 대부분이 열대기후에 속하는 인도의 특성에 따라 APU 등의 장치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의 요청에 따라 직사용 포수 광학 조준경이 탑재되었는데요. 최근 자주포 트렌드가 최후의 보루로서 적전차 발견 시 직사 타격 성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니 인도 또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K9 바지라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전면 배치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이기도 한데요. 반면 중국의 PCL-181은 2019년에 배치를 시작한 중국의 최신형 자주포다 보니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장 6.5m, 전폭 2.6m, 전고 3.6m에 155mm 52구 경장 주포를 탑재한 6x6 차륜형 자주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중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K9의 최대 속도가 시속 67km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건데요.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K9이 PCL-181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차륜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적재 공간이 부족한 PCL-181은 한 번에 총 27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반면 K9은 1.7배나 많은 48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 지속 능력 면에서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건데요. 게다가 공격 속도 면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급속 사격 시 15초당 3발, 바지라는 30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에서 8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응한다는 중국의 PCL-181은 분당 4발에서 6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PCL-181도 분명히 나쁜 성능은 아니지만 상대가 K9 계열 자주포라는 사실이 패착인데요. 차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의 운용 인원은 5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포반장, 부사수까지 포함한 최대 운용 인원으로 극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면 최소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추가 장비 없이 K9 한 대로도 사격 재원 산출과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훌륭한 전자장비 덕분인데요. 반면 PCL-181은 기본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최대치로 따지면 거의 절반의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간으로 2배 이상의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거리와 명중력 면에서도 PCL-181은 K9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인데요. 먼저 K9은 47톤, 바지라는 5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155mm 52구 경장에 성공한 만큼 뛰어난 성능의 현수 장치를 탑재한 덕분에 상당히 높은 반동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9의 주퇴복자기는 2개의 유압식 후퇴 브레이크와 내부 완충기, 공합식 원복 장치 등으로 사격에서 포신의 좌우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요. 반면 PCL-181은 25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로 인해 반동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차체까지 너를 뛰는 PCL-181의 높은 명중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PCL-181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대부분 구조적인 한계상 견인포와 마찬가지로 땅의 지지대를 박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PCL-181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 2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K9이 고작 30초면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심지어 공격 범위에서도 K9은 꾸준한 포탄 개량으로 K315H1의 포탄 사용 시 최대 55km까지 타격이 가능한 반면 PCL-181의 최대 사거리는 고작 40k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왜 전문가들이 PCL-181보다 K9이 한 단계 위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중국의 무기체계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준수한 듯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엉성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어력 면에서 PCL-181은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K9은 35mm 균질 아병 강판을 탑재해서 전, 측, 후면 모두 14.5mm 기관총탄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m 이상에서는 155mm 고폭탄의 포갑이나 파편까지도 방어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PCL-181은 승무병에 대한 기본 방어력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12.7mm 중기관총까지 방어할 수 있는 상부장갑을 탑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작 이걸로 포갑과 파편을 막기에는 턱도 없는데요. 즉, 정리하자면 다른 지표가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포병전에 있어서 PCL-181의 성능은 최악입니다. 사실상 빠른 속도를 앞세운 보병의 화력 지원을 제외하고는 자주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데요. PCL-181의 경우 포탄이 곁에 떨어지기만 해도 사람은 물론 차량에 실린 포탄까지 유폭의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게다가 PCL-181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동성조차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인도가 K9의 도입을 결정한 이유와 일맥상통인데요. 인도는 K9은 엔진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점이 있다 라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K9 바지라의 경우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기동해야 하는 만큼 엔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현지화를 거쳤습니다. 인도의 항군 관계자는 원래 K9이 평야 지역의 포병부대용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산지대인 라닥에서도 아무런 무리 없이 자력 기동이 가능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반면 PCL-181은 지금까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배치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극도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20년 분쟁 당시 인도가 라다크 지역에 K9을 배치해버리자 중국은 어이없이도 자국 부대를 철수시켜버렸습니다. 목에 잔뜩 힘을 주던 중국이 이런 허무한 결정을 한 이유는 이미 K9 자주포의 자국 자주포가 무력하게 박살나는 경험을 치렀기 때문인데요.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이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 PCL-09의 수출형 SH-1 36대를 주력으로 사용했고 인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K9 바지라 10대로 대응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중국의 간접 포병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과 같았는데요. 3.6대 1이라는 충격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K9이 중국의 PCL-09를 격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충격적인 결과는 현재에 이르러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먼 중국을 한 번쯤 대한민국의 K9이 시원하게 박살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